최근 중국은 한국 문화를 뺏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한복, 아리랑 등 한국의 문화를 질투하며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등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패션 브랜드가 나서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파오와 모던 한복 브랜드 리슬이 협업해 만든 생활한복이 출시 전부터 성공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공식 판매 시작 전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서 서포터가 몰리면서 목표치를 일찌감치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소비자들이 협업 생활한복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은 중국 효과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복을 중국 옷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한복 동북공정 논란이 한복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는데요. 24일 와디즈에 따르면 스파 브랜드 스파우와 리슬의 협업 한복 로브는 스파 브랜드 최초로 제작한 한복 의류입니다. 누적 펀딩액 1억 7천만 원을 일찌감치 달성했는데요. 스파우의 온오프라인 판매 전 진행된 단발성 펀딩이었던 만큼 목표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지만 펀딩액은 1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의 1만 7천%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번 펀딩에서 선보인 한복 로브는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었죠. 오는 26일부터는 스파오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한복 파자마와 액세서리류를 출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복 관련 상품을 대중성 있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일반 생활한복 기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와 비교하여 3분의 1가량의 저렴한 수준의 대중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 기존 생활한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대중적인 디자인이 아니기에 일상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여러 셀럽들이 한복을 활용하고 그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으며 스파오와 리슬도 손잡아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복 아이템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파오와 리슬의 협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복의 대중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 등이 자국 고유 문화에서 기원했다고 주장을 펼치는 등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중국 연변의 한 종합 쇼핑몰에서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홍보하는 패션쇼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복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한 채 중국인들이 백화점에서 한복을 자국 의복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복을 널리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도 지난 10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김영진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복이 담긴 약 30초 분량의 광고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이 한복이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파오가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특히 리슬 브랜드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마마무의 무대 의상을 만든 한복 제작사라는 점에서 홍보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착용해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인 만큼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 한복을 알릴 기회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한복과 김치까지 자기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알리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문화를 알려야 한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생겨나면서 생활한복 수요도 꾸준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이 코로나 정보를 마지막까지 숨기려 하다 미국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에서 수집한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이국 정부 산하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었다가 중국 과학자들의 요구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23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이 사실은 미국 시애틀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소의 제시 블룸 박사 연구진이 전날 공개한 논문 초안에서 밝혀졌는데요. 연구진은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전파와 관련된 상황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 박사는 6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연구하던 중 2020년 3월 중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는 우한 인민병원 소속 과학자 아스프와 동료들이 수집한 241개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논문 저자들은 표의 원본을 미 국립의학도서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SRA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룸 박사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관련 정보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죠.
삭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블룸 박사는 푸 박사의 또 다른 논문을 찾는 방식으로 원본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 2월 우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샘플 45개의 정보가 표원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코로나19의 발병 초기 환자 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였는데요. 블룸 박사는 이처럼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사라진 241개 정보 중 상당수를 발견했죠. 그는 이렇게 찾은 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대조해 유전자 서열 13개도 복구했습니다. 블룸 박사는 이 자료가 2019년 12월 우한 화난시장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기 전 우한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SRA에서 241개 유전자 서열 정보가 삭제된 이유라고도 전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중국 정부가 당국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일을 차단하면서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다만 이번에 발견된 정보는 코로나19의 동물 매개설이나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핵심 증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발생하자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삭제 등 데이터에 관한 권한은 제출자에 있고 제출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립보건원이 해당 자료를 2020년 3월 중국 과학자들의 요청으로 등록했다가 3개월 뒤 제출자의 요구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죠. 당시 제출자는 정보 업데이트로 데이터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삭제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NYT에 따르면 블룸 박사는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미흡했다며 연구소 유출설 관련 추가 조사를 촉구해왔는데요. 한편 이처럼 전 세계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한국 체육인들이 일본의 야욕을 막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경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태권도인 등 경북 지역 체육인 60여 명이 올림픽의 날인 23일 독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죠. 이번 퍼포먼스는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육인들은 우길기가 그려진 송판을 공중 3m 높이의 깃대 끝에 매달아 태권도 발차기 기술 중 하나인 공중 돌개차기로 두 동강 내기도 하였고 다케시마라고 쓰여진 송판을 돌려차기로 격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와 함께 규탄 성명도 발표하였는데요. 이들은 경상북도 체육인은 23일 올림픽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일본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